잠깐. 너 심슨에서 트럼프 2024년 대선 당선을 예언한 거 봤어? 진짜로? 그게 언제 나온 건데? 2015년이야. 그것도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정말로? 그럼 다른 예언들도 다 맞는 거야? 그게 문제야. 허경영 신인님 예언이랑도 겹치는 게 너무 많아. 어떤 거? 로봇 지배, 좀비 사태, 운석 충돌. 소름 돋지 않아? 잠깐. 그럼 앞으로 뭐가 더 일어난다는 거야?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행복은 나눌수록 2배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심슨 가족은 마치 미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놀라운 예언을 계속해서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이 적중할 때마다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미래를 예언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허경영 신인님이시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강연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심슨 가족의 예언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들을 17가지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미래에 대한 계시인 걸까요? 1위, 문명의 종말. 상점이 텅 비고 모든 도시가 정전되며 사라지는 상황을 아무도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심슨 가족에서 가장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입니다. 2013년 1월 6일에 방영된 24시즌 9화 호머의 트라우마에서는 호머가 부유한 사업가로 오인받아 세계의 종말에 대비하는 프레퍼스 모임에 초대됩니다. 프레퍼스는 현실 세계에서도 존재하며 대재앙이나 세계의 종말에 대비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프레퍼스들의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기뻐하지만 동시에 세계가 끝난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쉘터를 만듭니다. 그러나 세계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머의 쉘터는 쓸모없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좀비 무리를 태운 운석이 지구에 접근합니다. 좀비와 운석 충돌 둘 다 정말 상상하기 싫은 미래입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강연에서 말세에 대한 경고를 하신 바 있는데 과연 이런 극한 상황이 정말 올까요? 2위 해리스 대통령. 11시즌 17화 리사 대통령의 백악관이라는 에피소드는 2000년 3월 19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바트가 실패한 어른으로 묘사되고 그의 여동생 리사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리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에는 농담처럼 여겨졌지만 몇 년 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실패한 어른으로 묘사된 바트는 최근 후보를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이고 트럼프 다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여성인 리사는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였던 해리스가 아닐까요? 놀랍게도 이사의 옷차림과 해리스의 옷차림이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은 우연에 불과할까요?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미국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해 예언하신 바 있는데 정말 신기한 일치입니다. 3위 소련의 부활. 1998년 3월 29일에 방영된 9시즌 19화 캡틴 심슨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해고된 호머가 실수로 원자력 잠수함을 러시아 영해로 침입시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호머가 망명해야 한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유엔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는 소련이 해체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군대와 탱크가 전개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좀비처럼 부활합니다.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소련의 부활에 대한 가설이 종종 제기되곤 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정말 묘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4위 제트팩. 이 에피소드는 2015년 3월 8일에 방영된 26시즌 16화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위고 서장이 우연히 구입하지도 않은 경찰용 제트팩을 받게 됩니다. 배달원이 실수로 잘못 배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진짜 제트팩을 구매했는데 싸구려 2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군,
장군에게 공격받게 됩니다. 위고 서장은 도망치려 하지만 장군의 병사들에게 제트팩이 격추당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 경찰이 제트팩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제트팩이 격추되어 추락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마즈가 이끄는 신자들은 도박으로 수리비를 충당합니다. 경찰이 제트팩을 사용해 공중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네요. 5위 핵전쟁. 할로윈 스페셜 8. 공포의 세계라고 불리는 할로윈 특집 시리즈에서는 프랑스가 스프링필드에 핵 미사일을 투하합니다. 호머는 마지막 생존자가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9시즌 4화로 1997년 10월 26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마즈에게 자신들은 쉘터가 있어서 괜찮다고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 쉘터는 마당에 있는 판지 상자로 밝혀집니다. 호머는 진짜 쉘터를 사기 위해 군용품 가게에 갑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스프링필드를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쉘터 안에 있던 호머는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몬스터라고 부릅니다. 방사능으로 인해 돌연변이가 된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의 미래 예측은 핵전쟁으로 인해 지구가 파괴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역시 가장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 중 하나입니다. 6위 해킹당한 로봇. 심슨 가족에는 로봇과 관련된 여러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2005년 5월 15일에 방영된 23시즌 에피소드 미래의 크리스마스에는 의료 로봇이 등장합니다. 의료 로봇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로봇 의사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의료 로봇은 환자에게 기계적이고 차가운 대응을 하지만 인간 의사인 히버트 박사는 환자에게 공감하며 따뜻하게 대합니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완전히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의료 분야의 개선과 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의료 로봇이 해킹당해 환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로봇이 해킹당할 가능성은 큰 우려 사항입니다. 6시즌 에피소드 공포의 이치 스크래치랜드에서는 동물 캐릭터 로봇이 모리공원의 어트랙션으로 등장합니다. 이 로봇은 오작동하여 방문객들을 공격하고 혼란과 파괴를 일으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로봇이 오작동해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있습니다. 로봇이 더 발전하여 일상생활에 녹아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7위 타임머신 6시즌 6화로 1994년 10월 30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고장난 토스터를 수리하려다가 실수로 타임머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는 과거로 타임슬립하게 됩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타임머신으로 과거나 미래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호머는 공룡이 있는 시대로 타임슬립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나비 효과에 대한 충고를 떠올리지만 무심코 파리를 죽이고 맙니다. 이로 인해 네드 플랜더스가 독재자로 군림하는 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원래 세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호머의 행동은 우주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만약 타임 트래블이 가능해진다면 인류의 미래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을 예방하거나 역사적 비극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8위 신세대 음악 2001년 2월 25일에 방영된 12시즌 14화 싱크를 조심하라에서는 바트와 그의 친구들이 파티 포세라는 보이 밴드에 스카우트되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됩니다. 사실 그 보이 밴드는 음악을 통해 젊은이들을 세뇌시켜 해군에 입대시키려는 군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이 밝혀집니다. 음악을 세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SF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허경영 시인님께서도 미디어를 통한 세뇌에 대해 경고하신 바 있는데 정말 무서운 일치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위 가상현실 2016년 10월 2일에 방영된 28시즌 2화 친구와 가족에서는 번즈 사장이 프링크 교수와 우연히 만납니다. 프링크 교수는 가상현실 고글을 착용하고 있었고 번즈 사장은 이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VR 기술은 디지털 공간의 가상의 세계나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번즈 사장은
이 기술을 집으로 가져와 가상의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에피소드처럼 현실 세계에서도 가상의 가족이나 친구를 만들어 그들과 소통하게 된다면 그것은 행복할까요? 번즈 사장은 심슨 가족을 자신의 가상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 하며 자신이 호머를 대신하기 위해 호머를 쫓아냅니다. 스프링필드의 모든 주민이 VR 고글을 착용한 채로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즉, 미래에는 VR 기술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예언일 수 있습니다. 12 제3차 세계대전 29시즌 사라진 소년이라는 에피소드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는 중국의 핵 공격을 경고하는 뉴스 보도에 빠져들고 자신들의 생명이 30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믿으며 가족과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호머의 절망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마주와 함께 핵방공호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심슨 가족 중에서도 가장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아마도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소드의 뉴스 보도가 바트와 그의 친구들이 학교 시험을 피하기 위해 꾸민 장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짜 뉴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심슨 가족이 핵전쟁을 예언한 에피소드는 이 에피소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95년에 방영된 다른 에피소드 리사의 결혼에서는 점쟁이가 제3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여러 미래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미국의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기는 하지만 이 심슨 가족의 예언도 가장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언 중 하나입니다. 11위 아놀드와 지구 평평설 2007년 개봉한 심슨 가족 영화에서는 심각한 공해 문제로 인해 스프링필드에 거대한 돔이 설치됩니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아놀드 슈워제네거 대통령입니다. 돔은 거대한 유리 구조물로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주민들을 안에 가둬 오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두 가지 예언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대통령이 된다는 예언이고 두 번째는 지구가 평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설 중에서는 지구 평면설이 있습니다. 즉, 지구는 구형 행성이 아니라 평평한 원반 형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구 전체를 덮는 큰 돔이 있고 태양, 달, 별은 모두 이 돔 안에 있으며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평평한 원반형이고 돔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2위 외계인의 등장 할로윈 스페셜 다른 세계의 시민 칸과 코도스 에피소드에서 두 외계인 칸과 코도스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밥 돌과 빌 클린턴을 납치해 그들의 몸을 빼앗고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그립니다. 다른 행성에서 온 생물이 지구 인류를 정복하거나 지구를 파괴하러 온다는 이야기는 SF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지만 과학자나 천문학자들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는 선거에서 승리해 인류를 정복하려고 하지만 호머가 진짜 후보자들을 해방시켜 우주선을 추락시키고 그들의 계획을 저지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외계 생명체나 다른 행성에서 오는 신호를 찾아 접촉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사는 지구와 인류의 정보를 기록한 골든 레코드를 보이저 탐사선에 실어 우주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심슨 가족의 예언처럼 인류는 외계 생명체와 만날 수 있을까요? 13위 클론 기술. 혹시 자신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14시즌 1화에서 클론을 만드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2002년 11월 3일에 방영되었습니다. 호머는 우연히 누워있는 사람의 클론을 만드는 저주받은 해먹을 사게 됩니다. 클론 기술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복제 생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호머는 자신의 클론을 사용해 모든 가사를 처리하지만 복제를 거듭할수록 지능과 도덕성이 저하되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호머는 자신의 클론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1996년 양 돌리가 최초의 클론으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많은 동물의 클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클론 제작은 도덕적 논란으로 인해 아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14위 순간 이동. 할로윈 스페셜 8. 공포의 세계에서는 1986년 영화 플라이의 패러디인 플라이 디스 플라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바트는 장난을 치다가 순간 이동이 실패하여 인간과 파리가 합체된 파리 인간이 되어 버립니다. 그는 거미줄에 걸리기도 하고 스프링필드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순간 이동은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동하지 않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물질이나 에너지를 순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양자 텔레포트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지만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공간 이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간 이동이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교통수단의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간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15위 블랙홀. 2012년 10월 7일에 방영된 24시즌 2화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지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예언이 숨겨져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실존하는 천체 현상으로 중력이 매우 강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블랙홀이 지구 근처에 나타난다면 건물, 차량, 인간 등 모든 것을 빨아들여 파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의 궤도와 중력장을 교란시켜 지진이나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매우 강력해서 지구 전체를 우주 공간에서 빨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예언이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16위 화성 이주. 27시즌 16화의 제목은 화성 이주 계획입니다. 2016년 3월 13일에 방영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리사 심슨은 설명회에 참석한 후 화성 이주 계획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마지와 심슨 가족은 화성에 가는 첫 번째 인류가 되기 위해 테스트에 참여합니다. 결국 리사와 마지 외에는 모두 탈락하고 테스트는 종료됩니다. 실제로 화성 이주 계획은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입니다. 그는 이미 이 계획에 착수했으며 화성 이주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 스페이스 X는 그 목표를 위해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의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같은 시기인 2016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에 이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17위 빅풋. 빅풋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단지 호머 심슨일까요? 호머 자연에 돌아가다는 에피소드는 1990년 2월 18일에 방영된 1시즌 7화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심슨 가족은 숲으로 캠핑을 가고 호머는 길을 잃고 벌레와 진흙투성이가 되어 빅풋으로 오해받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빅풋의 목격담이 보고되었지만 그 존재를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목격자의 증언, 사진이나 비디오, 발자국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호머가 빅풋으로 오해받아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빅풋을 찾기 시작하는 열풍을 일으킵니다. 사실 심슨 가족에서 빅풋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 에피소드뿐만이 아닙니다. 후에 나온 에피소드에서는 바트가 진짜 빅풋을 만나기도 하죠. 지금까지 심슨 가족의 놀라운 예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 걸까요? 특히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과 겹치는 부분들을 보면 더욱 신기하지 않나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미래 예언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